부천 오정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확정됐습니다. 서영석 전 도의원이 전직 부천시장과 현직 국회의원을 꺾었습니다. 인천 부평 갑선거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후보들이 모두 경선을 치릅니다. 경쟁 후보들 상황을 차례로 살펴봅니다. 김포 지역도 총선 주자들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역의 선거구 상황 살펴봅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 미담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오늘은 비상근무 중인 공무원들에게 보약을 전한 인천시 한의사회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는 4일 전국 26개 지역구에 대한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인천 계양갑 지역에는 이중재 전 인천지방검찰청 부장검사를, 김포시 갑에는 박진호 전 한국당 김포갑 당협위원장을 단수 추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부천 소사구에서는 차명진 전 의원과 최환식 전 부천시장 예비후보가 경선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우리 지역 4.15 총선 소식 전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 오정선거구의 후보가 확정됐습니다. 전직 도의원이 현직 국회의원과 재선 시장 출신을 모두 꺾으면서 출마를 확정지었습니다. 이정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일 다음 달 열리는 4.15 총선 지역구 후보 4차 경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경기 부천 오정에서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출마를 확정지었습니다. 부천 오정 지역구는 중진 원혜영 의원의 불출마 선언에 당초 전략지역으로 분류됐다가 경선으로 전환됐습니다. 전직 부천시장인 김만수, 현직 비례대표 국회의원 정은혜 두 예비후보가 함께 경합했던 상황. 민주당은 지난 1일부터 사흘 동안 권리당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서 후보가 경선 1위를 차지하며 본선행 티켓을 따냈습니다. 특별히 우리 오정 지역은 대장동 3기 신도시 문제와 오정 군부대 문제, 그리고 원종에서 홍대 입구까지 가는 지하철 문제 등 크고 작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들을 확실하게 변화시키는 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부천 오정은 서영석 후보와 함께 안병도 미래통합당 후보, 우자오 정의당 후보의 3파전이 될 전망입니다. 한편 총선을 앞두고 부천 원미갑, 원미을, 소사, 오정 선거구가 부천시 가불병정 선거구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하입니다. 부평갑 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이 경선을 결정했습니다. 이성만 예비 후보와 홍미영 예비 후보가 맞붙는데요. 인천 지역 여야 후보들의 윤곽이 잡혀가는 가운데 이들 후보들은 일찌감치 경선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과연 본선에는 누가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부평갑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성만 예비후보와 홍미영 예비후보가 본선 진출을 두고 맞붙게 됐는데요. 취재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죠. 이재필 기자, 경선까지 그야말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이성만 예비 후보와 이제 홍미영 예비 후보가 지금 이제 경선을 앞두고 지역 민심 다잡기에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성만 후보 측이 권리당원 과다 조회로 당의 징계를 받기도 했죠. 이런 가운데 지난 2월 21일 민주당이 홍미영 예비 후보를 이제 부평갑 지역 단수 후보로 이제 공천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에 이성만 예비 후보가 지금까지 당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뛰었는데 경선을 할 기회는 줘야 하는 것 아니냐라면서 강하게 반발을 하면서 재심을 요구를 했죠. 그리고 민주당 공천 재심위가 이성만 예비 후보의 그 재심 요청을 받아들였고요. 결국 이성만 예비 후보와 홍미영 예비 후보의 경선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부평갑 두 예비 후보 차례로 좀 살펴볼 텐데 먼저 이성만 예비 후보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재필 기자가 이성만 예비 후보를 만나고 왔다고요?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볼까요? 부평역 북광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부평갑 예비 후보를 만났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선거운동 현장 대신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는데요. 이성만 예비 후보는 정부로부터 소외돼 있는 부평을 정부 구상의 중심으로 올려놓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 입성할 경우
사법개혁 등 현 정부의 핵심 과제도 적극 도와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 종속형으로 있으면서 내버려두면 이거 잘못하면 전부 다 낙후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국가정책으로 국토기본계획을 위반하고 그 결과로서 좀 부평을 좀 새롭게 바꾸고자 하고요. 또 중앙정치적으로는 사실 우리 문재인 정부께서 끝없는 개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사법개혁도 일단락은 됐지만 그래도 계속 진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 외에 뭐 언론개혁 등 해야 될 과제가 많은데 저는 그 국정 철학이 제대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좀 힘을 싣고 함께 뛰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네, 영상 살펴봤는데요. 이재필 기자, 이성만 예비후보의 이력 좀 짚어주시죠. 네, 먼저 이성만 예비후보의 이제 슬로건은 다시 번영하는 부평, 새로운 부평의 시작인데요. 이성만 예비후보 제36회 행정고시에 합격을 했습니다. 6대 인천시 의회 이제 후반기 의장을 지냈고요. 지난 총선 당시 더민주 부평갑 후보로 나서기도 했습니다. 네. 예, 이제 주요 공약도 한번 살펴보면요. GTX B노선 조기 착공, 그리고 GTX B노선과 부평역 지하상가 연결, 그리고 부평역 주변 상업용지 개발,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인데요. 지역 개발 관련 공약이 핵심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홍미영 예비후보도 살펴봐야겠죠. 이재필 기자가 마찬가지로 홍미영 예비후보도 만나봤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부평의 한 재개발 지역 사무실에서 더불어민주당 홍미영 부평갑 예비 후보를 만났습니다. 주민들과 만나 자신의 구상을 설명하는 자리였는데요. 홍미영 예비 후보는 낙후된 부평 지역의 원도심에 생기를 불어넣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부평구청장 시절 확정지었던 굴포천 상류 구간 복원 사업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도시재생은 바로 여기 역사문화 공간으로 되는 미군 기지가 새롭게 변화되는 거, 그리고 그 옆에 주차장으로 덮여진 것이 새로운 생태하천으로 변화되는 거, 이러면서 여기 바로 이제 여기가 부평 신촌구역인데 여기도 그간에 이 굴포천 복개되고 막 어렵게 살던 곳들이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문화와, 여기 또 아트센터가 있어요. 음악도시와 또 한편으로 생태도시에 하천이 흐르는 생태도시로 하는 데 있어서 전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국가하고 같이 하겠다. 네, 홍미영 예비후보의 이력도 살펴볼까요? 네, 홍미영 예비 후보, 그 사람 중심 부평, 지속 가능 발전 부평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있는데요. 네. 이제 경력부터 살펴보면요, 그 17대 국회의원을 역임했습니다. 네. 당시 열린우리당 비례대표였고요. 재선 부평구청장을 지냈습니다. 주요 공약을 살펴보면요, 굴포천 생태하천 조성과 부평 한류 음악도시 조성, 부평 미군기지 공원화, 그리고 경인전철 1호선 지하화인데요. 지역 삶의 질 향상과 연관된 공약이 핵심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더불어민주당 부평갑 경선 일정 또 경선 룰도 알려주시죠. 네, 먼저 경선 룰을 설명을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경우는 국민 여론조사 50% 그리고 권리당원 여론조사 50%로 진행이 됩니다. 네. 그런데 부평갑은 국민 여론조사 60% 그리고 권리당원 여론조사 40%로 진행이 되는데요. 그 앞서 이성만 예비후보가 권리당원 과다 조회로 이제 당의 지적을 받은 점을 설명을 드렸잖아요. 네. 이에 따른 조치입니다. 아. 이에 따라 이성만 예비후보는 15%의 페널티를 받고요. 네. 홍미영 예비후보는 여성 후보로 10%의 가산점을 받게 됩니다. 경선은 오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진행이 될 계획이고요. 경선 결과는 9일 밤 늦게 나올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부평갑 경선 내용 이렇게 전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미래통합당의 부평갑 경선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김포 지역 총선 주자들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내로 경선이 마무리되면서 본선 주자 대진표도 곧 확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이번에는 김포 지역 선거 동향 짚어보겠습니다. 이세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먼저 김포갑부터 좀 살펴볼까요? 김포갑은 드디어 후보군 윤곽이 드러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래통합당까지 후보를 결정하면서 김포갑은 후보군 윤곽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네. 미래통합당은 4일 박진호 예비후보를 김포갑 후보로 단수 공천했는데요. 박 후보는 전국 최연소 당협위원장을 지낸 청년 후보입니다. 일찌감치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지역에서 선거운동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미래통합당이 박 후보를 공천을 하면서 김포시 갑 지역구 후보군도 좁혀졌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김두관 의원의 빈자리에 김주영 전 한국노총 위원장을 전략 공천했는데요. 김 후보는 지난달 말 국회에서 김포 갑 공식 출마 선언을 하고 지역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전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인 김 후보는 당내에서 이번 총선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기도 합니다. 네, 박진호 후보 그리고 김주영 후보 이 두 후보 외에 거론되는 인물이 또 있죠. 네. 앞서 민주당에서 탈당한 유영록 예비 후보도 총선은 끝까지 뛰겠다 이렇게 선언한 바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앞서 유영록 예비 후보가 민주당의 전략 공천에 반발하면서 탈당 선언을 했었죠. 유 후보는 총선은 끝까지 뛰겠다면서도 무소속으로 나올 것인지 아니면 다른 당을 선택할 것인지 그동안 확답은 하지 않았었습니다. 네. 4일 전화 통화를 통해서 유 후보의 입장을 좀 확인을 해봤는데요. 유 후보는 무소속으로 총선을 끝까지 뛰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 후보 측은 시일 내로 공식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김포 을 지역구도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 주자들이 대거 몰리면서 초반부터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던 이 지역구인데 경선 후보자를 정하면서도 진통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김포 을 지역구는 본선 전부터 더불어민주당에서만 7명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면서 민주당 주자들의 경쟁이 치열했던 곳입니다. 이후 예비후보 3명이 경선 후보자로 낙점이 되면서 후보군이 한 차례 압축이 됐었는데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후보 검증을 두고 잡음이 일었고 탈락한 후보들이 재심을 신청하면서 공천관리위원회도 입장을 바꾼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말 박상혁 예비후보가 경선 후보자로 추가가 됐고요. 때문에 최종 경선 후보는 김준현, 박상혁, 박진영, 이회수 이렇게 4명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네. 3인 경선이 아닌 4인 경선인 거죠. 경선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3일부터 5일까지 사흘 동안 진행이 되고요. 일반 시민과 권리당원들을 대상으로 전화투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선 결과는 이르면 5일 밤 9시 전후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민주당과 다르게 미래통합당은 큰 이변 없이 후보가 결정됐죠. 네, 미래통합당은 김포 을 선거구에 현역 의원인 홍철호 의원을 단수 공천했습니다. 네. 이로써 홍철호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3선 도전에 나서게 됐습니다. 홍철호 의원 외에 야권에서는 현재까지 이렇다 할 인물은 거론되지 않고 있는데요. 때문에 양당 구도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죠. 이세진 기자였습니다. 코로나19를 물리치는 미담 열전. 오늘은 비상근무 중인 공무원들에게 보약을 전한 미담의 주인공과 만나보겠습니다. 황병천 인천광역시 한의사회 회장과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두가 다 힘든 시기에 정말 덕분에 따뜻한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됐는데요. 공무원들에게 이 보약을 전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왜 중국에 있는 황승객이 코로나 1번 그 환자로 확진받고 인천의료원에 입원을 했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코로나가 이제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모든 국민들이 이제 점점 불안해졌고요. 또 일선에서는 업무가 이제 누적되다 보니까 피로감들을 많이 호소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피로 회복과 또 면역력 향상에 좋은 한약을 전해드려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그리고 화면에도 잠깐 잡혔는데 이 보약과 함께 전달된 그 응원의 메시지도 참 화제가 많이 됐습니다. 보약을 받은 네. 공무원들이 많이 감동했을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이제 모든 시민들이 이제 환자 발생된 것에만 좀 관심이 쏠려 있는데 실은 뭐 의심 환자 분류라든가 자가격리자 안내 같이 이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네. 그때 저희가 격려 방문해서 보약을 전달해 드렸더니 너무나 감사하셨고요. 네. 특히나 이렇게 어려울 때 도움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랑스러움을 느낀다고 저희에게 말씀을 해주실 때 저도 마음이 좀 뭉클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현장에서 환자들과 직접 만나고 계신 만큼 이 코로나19와 맞서고 있는 그 의료진들의 현실도 직접 느끼고 계실 텐데 이 현장에서 우리 의료진들이 느끼고 있는 어려움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진료하는 도중에 저희들을 통해서 환자들에게 감염이 될까 봐 마스크를 좀 하루 종일 착용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마스크를 하루 종일 끼다 보니까 좀 숨쉬기도 좀 불편하고 좀 답답하고 좀 그렇긴 합니다. 네. 하지만 그 바이러스의 그 지역 내 확산을 좀 막고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그런 불편함을 이제 감수하고 있죠. 이 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지면서 아무래도 시민들이 심리적으로 느끼는 두려움이 클 수밖에 없을 텐데요. 가벼운 감기 증상에도 덜컥 겁이 난다 하는 분들 정말 많이 계십니다. 집에서 이 자가 증상을 좀 체크해 볼 수 있는 방법 알려주시지요. 네, 이게 바이러스가 침입되는 경로를 좀 보면요. 코하고 입을 통해서 그 목구멍을 지나서 기관지하고 폐 쪽으로 이렇게 바이러스가 들어가거든요. 우리가 코나 입, 목구멍을 상기도, 즉 상부기관이라고 얘기하고요. 이제 기관지, 폐 이쪽을 하기도, 하부기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인 감기는 주로 상기도, 상부기관에서 주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감기를 상기도염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증상은 대체적으로 콧물, 기침, 인후염 이런 게 발생이 되는데 코로나는 조금 더 특징적으로 이 하부기관까지 침범이 됩니다. 그래서 기관지, 폐렴 이런 게 발생이 되죠. 그래서 37도, 5도 이상의 좀 발열이 된다거나 마른 기침이 나온다거나 호흡이 좀 짧아진다거나 이런 증상들을 좀 보입니다. 우리가 이제 진료하기 위해서 선별 진료소에 가면 상부기관하고 하부기관 두 군데를 다 검사를 하거든요. 주로 이제 긴 그 솜봉 같은 거에다가 코 안쪽, 입 안쪽을 이렇게 채취를 하고요. 또 하부기관은 가래 같은 그런 객단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양성이 다 나와야 코로나19로 이렇게 확진이 됩니다. 물론 그 코로나19가 증상이 없는 분도 계시고 아주 경미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증상만으로는 판단하기가 조금 어렵고요. 네. 며칠 지났는데도 열이 난다거나 마른 기침이 계속 진행이 된다면 선별 진료소에서 좀 검사를 좀 받아보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감기와 구별되는 증상을 설명을 쭉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온 힘을 다하고 있는 공무원과 또 의료진들에게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께 한 말씀 남겨주시지요. 네, 그 코로나 치료를 위해서 현장에서 고생 많으신 우리 한의사를 포함한 모든 의사 선생님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밤낮 없는 이 전쟁터 같은 일상을 보내시는 인천시의 모든 공무원들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모든 시민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시듯이 손 씻기라든가 기침 예절 같은 개인 위생을 좀 더 철저히 하신다면 코로나 예방과 확산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모두가 다 힘들 때입니다.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기를 기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황병천 인천광역시 한의사회 회장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고 있죠. 이에 고통 분담 차원에서 소상공인들의 임대료를 낮춰주는 미담 사례가 연이어 들려오고 있는데요. 인천시가 이런 착한 임대료 확산을 위해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계산시장과 작전시장 등 인천 지역 9개 시장, 57개 점포가 착한 임대료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는데요. 인천시는 캠페인 확산을 위해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임대인들의 동참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지원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인천시가 현재 마스크 26만 1,000장을 확보했는데요. 이 마스크를 선별진료소와 전통시장 등 바이러스의 전파 위험이 높은 지역에 우선 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특히 전통시장과 아이 돌보미 시설, 선별진료소에는 KF94 마스크를 지원할 계획인데요. 인천시는 마스크를 확보하는 대로 지역 군구와 협의해 신속하게 시민들에게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